2025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은 현재 시범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고교 학점제 운영으로 달라진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집중호우 당시 동천이 범람한 것은 해수도수 사업의 가물막이 설치 공사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은 장마철인데도 가물막이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아 하천이 범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계획도로가 일부만 개설된 채 계획 자체가 무산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마을 발전도 걱정입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는 25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 지역 대형 해수욕장 5곳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학점제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고등학교에도 도입되는데요. 바로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입니다. 2025년까지 본격 도입을 앞두고 부산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교 학점제 운영으로 달라진 교실의 모습을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성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서자 일반적인 교실의 모습이 아닌 A103, 102 같은 대학 강의실을 떠오르게 하는 이름표가 눈에 띕니다.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다양한 진로 경험이 가능한 과목을 개설했지만 수업에 적합한 교실 확보가 과제로 남았던 상황. 동성고는 대강의실을 비롯해 빔 프로젝터와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가능한 칠판 등 새로운 공간과 학습 도구를 갖췄습니다. 부산교육청의 고교 학점제 학교 환경 구축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수업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적인 측면이 오늘 많이 구축이 되고 건물의 자투리 공간에는 특색을 담은 학생들을 위한 휴식처가 마련됐습니다. 학부모 상담실은 분위기 좋은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고등학교의 모습에서 탈피한 공간과 수업 방식에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전 시간에 이동 수업을 하지만 어느 교실을 가든 그냥 교실의 모양이 똑같고 그냥 틀에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미디어실이면은 미디어에 특화되고 영어실이면 좀 영어실답게 이제 용도에 별로 바뀌니까 그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평가 방식과 대입 전형의 획기적인 변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은 많은 고교 학점제. 2024년까지 부산의 일반고 전체에 이런 고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완성할 생각입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올해 부산에선 동성고를 시작으로 회화여고, 진여고 등의 학교 환경이 바뀝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지난 10일 내린 폭우로 인해 동천이 범람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된 원인으로 해수도수 사업의 가물막이 설치 공사를 지목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은 동천 범람의 근본적인 이유는 동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진행하는 해수도수 사업의 가물막이 설치 공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물막이 구조물은 사전에 해체해도 공사에 지장이 없지만 장마 기간까지 이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아 동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동구청과 남구청은 17일까지 침수 지역 피해 현황을 직접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주택 50여 세대, 차량 100여 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이 최근 모 의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군 의장은 지역 일간지에 실린 자신의 성추행 혐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모두 지역과 기장군 의회의 공개 행사와 모임 자리에서 해당 의원의 어깨를 치거나 자리를 안내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고소사건 조사를 통해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해당 의원의 잘못된 고소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는데 일부만 공사가 진행되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금 부산 진구의 한 계획도로가 일부만 개설된 채 계획 자체가 무산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마을 발전도 걱정입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부산 진구의회 김재훈 의원과 함께 문제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부산진구의 김재훈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원은 안창과 절골 도로의 개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안창과 절골의 연결도로이므로 범천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도로입니다. 199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가 201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되므로 현재 본 도로는 폐지된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범천동 지역의 절골 마을에는 LH 아파트가 곧 착공될 예정이고 안창 마을은 현재 셋들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220m의 도로는 현재 개통된 상황입니다. 이 도로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220m 도로는 개통됐고 나머지 잔여 구간이 현재 미개통된 상태에서 폐지되었습니다만은 이 도로가 꼭 개통이 돼야 될 문제점들은 마을의 주민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창 주민들이 저쪽에 한 도로로서 삼복도로에서 저쪽으로 한 군데로 갔다가 또 그 도로로 나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 또 두 번째로는 이 도로가 남으로써 안창에 많은 공동주택이나 개발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걸로 우리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 우측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입니다. 위에는 운동시설이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길 끝에서부터 이제 등산로 소로로 바뀌어 가지고 개통을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 계획도로는 약 한 12m의 도로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도로가 파여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상당히 좀 불편하겠네. 임도로서도 기능을 옳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도로가 나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도 매일 운동하러 다니고 일하는데 이게 비가 한번 오면은요 이게 도로가 엉망이래요. 차도 못 올라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발전도 되고 좋지요. 이 도로가 계획도로에서 지금 계속 걸어 올라와서 한 300여 m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도로가 임도마저도 끝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많은 이용객이 없고 또 경제적 가치로 볼 때도 예산 대비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향후 멀지 않은 미래에 안창마을과 절골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행정적 일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부산진구청은 향후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여 어서 빨리 안창과 절골이 연결되는 도로를 개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는 25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등 전국의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인 전국의 대형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 단속도 펼칩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 송정, 송도 등 5곳이 대상이며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이들 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산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의 원격 수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순영, 김태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원격 수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부산교육감은 원격 수업 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과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부산시 교육청의 온 오프라인 혼합형 학교 환경 구축 사업인 부산형 브랜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가 확보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23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학교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교 방역 물품 구입비 69억여 원을 각 학교에 지원합니다. 부산교육청은 2학기 중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필요한 물품 구입과 학교 방역 소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3회에 걸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예산 42억 7,116만 원을 각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에 지원했습니다. 해외 진출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제조업체의 상당수가 국내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불경 제조업체 중 해외 생산법인을 보유한 120곳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2%가 국내 복귀를 공급망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외 투자 계획과 관련해 국내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2%에 불과했고 현재 투자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7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감천항에 입항한 외국 국적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외국인 선원을 격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 수용시설이 관광지에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임시 수용시설로 송도의 수욕장 한 호텔을 지정했습니다.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반대 집회에 나섰습니다. 우리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이 지역에 이 한복판에 이러한 호텔,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코로나 하치장을 만들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천항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 이후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수에는 정부 시설인 해양경찰 교육원을 지정했고 부산에는 350실 규모의 사설 호텔을 지정했습니다. 지금 딱 그것도 7월 달에 여름 성수기입니다. 송도 해수욕장은.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좀 장사도 시작해보고 뭐 하는데 그 와중에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뭐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호텔에는 객실당 하루 15만 원의 사용료가 지급됩니다. 호텔은 지난 13일부터 일반인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임시 격리시설로 저희가 지정이 돼서 지금 일반 고객님들은 입실이 안 되시거든요. 그 종료 기간은 저희가 아직. 해수부는 격리시설을 지정하면서 해당 지자체와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시설 운영 하루 전날인 지난 12일에서야 지정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시설을 지정할 때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와 의논과 협의를 거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의논과 협의가 안 거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부산시와 해수부 등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지난 13일부터 격리자의 호텔 진입을 막기 위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체육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스포츠 폭력 예방 교육을 펼쳤습니다. 시체육회는 16일 체육회관에서 부산 지역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 근절 인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시체육회는 스포츠 4대학으로 꼽히는 성폭력과 횡령, 승부 조작, 조직 사유화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보수동에서 고독사 위험에 처했던 홀몸 어르신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발빠른 대처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중구 보수동 행정복지센터는 16일 오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의심 신고를 접수해 70대 A씨의 집을 방문한 결과 집안에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동 행정복지센터는 적극적인 초동 대처로 소중한 목숨을 살린 데 보람을 느낀다며 고독사를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와 경남 창원 상공회의소가 부전 마산 간 복선 전철에 정부가 국비를 들여 전동열차를 운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민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부전 마산 간 복선 전철은 부전역을 출발해 사상과 김해공항, 장유 등을 거쳐 마산역까지 가는 50km 길이의 철도로 2021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두 상인은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이려면 열차 운행 간격을 단축해야 하고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전동열차를 병행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지와 인접한 음식점과 하수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늘어나면서 부산시의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은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생활악취 발생 원인을 조사해 악취 지도를 작성하고 관련된 저감시설 설치와 개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정구 금사회동동 새마을부녀회가 지역의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선풍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사회동동 부녀회는 각 통장의 추천을 받아 저소득층 50세대를 선정한 뒤 가정마다 선풍기를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금사회동동 부녀회장은 짜증나기 쉬운 여름철 주민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선풍기 나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7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부산은 오전부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비 소식이 없어 모처럼 외출하기 좋겠는데요.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끼는 가운데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과 전라도 일부 지역은 낮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남부와 남해동부 두 해상 모두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물결은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외출 시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세차도 당분간 내부 정돈만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